교육사회학이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배움학에 대해서 조금 어떤 학문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배움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알아요. 배움이 다 뭔지 알아요. 그런데 배움이 진짜 뭐냐라고 여쭤보면은 딱 대답을 못해요. 충격이에요. 네. 마치 그건 이런 충격일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숨 쉬는데 숨 쉬는 게 뭐냐 한번 더 정의해봐. 이렇게 하면은 당황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제가 이 배움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교육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육사회학을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 교육사회학은 근본적으로 학교라든가 교육 현상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사회 현상, 이 뭐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이런 교육의 불평등 문제라든가 교육의 어떤 권력의 문제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게 이제 핵심인데 바로 1등 학교에서 끊임없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1등, 2등, 3등, 4등, 5등 만들어내잖아요. 이것도 교육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왜 똑같이 공부해 갔는데 똑같이 공부했는데 어떤 애는 1등이라고 부르고 어떤 애는 꼴등이라고 부르느냐. 그거는 단순하게 모든 사람은 학생들은 처음에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배우러 왔는데 학교에서 시험이라는 걸 치잖아요. 네.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 성적에 따라서 너는 1등, 너는 꼴등이라고 구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배웠는데 뭘 보고 1등이라고 하고 뭘 보고 꼴등이라고 하느냐. 1등은 100문제 내서 90문제를 맞은 사람이 1등이고 10문제 맞은 사람은 꼴등이냐. 그건 등수의 차이인데 그게 나중에는 인간도 1등 인간이 있고 꼴등 인간인 것처럼 구별되잖아요. 네. 이거는 부당한 게 아닌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뭐 맞습니다.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오늘날 현재 말하자면 대학 문제도 서열이 되잖아요. 네. 똑같은 게 다 대학인데 왜 어떤 대학은 1등이고 어떤 대학은 뭐 꼴등 대학은 없지만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느냐 말이죠. 이런 거에 관한 현상을 연구하는 게 교육사회학이에요. 그러니까 네. 교육사회학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평등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권력의 문제라든가 등등을 연구를 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거는 교육의 본래적인 질문. 진짜 교육은 뭐 해야 되는 거냐. 모든 인간들은 학교에 들어와갖고 왜 1등이 되고 꼴등이 되느냐. 이건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학교는 뭐 해야 되는 거냐, 교육은 뭐 해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은 다 배우러 와요. 근데 진짜 배움이라는 게 뭐냐. 배웠는데 그럼 배움에 1등 배움이 있고 꼴등 배움이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뭐 배우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움이 뭐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배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교권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언급하는 게 전부 다 논어예요.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한자거든요. 네. 학습에 관해서 첫 번째 언급하는 그 중국에서 유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공자의 논어인데 논어가 전부 다 학에 관계된 거예요. 전부 다라는 얘기는 어폐가 있습니다 하면서 상당 부분 학에 관계돼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학이 시습지 이런 말 나오거든요. 네.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하느냐 이런 단어가 나오고 개념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학이 무언지 학을 하면 좋고 이제 그 학을 우리는 우리말로는 배움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영어로는 이제 learning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학이 무언지에 관해서 한 번도 정해 놓은 게 없어요. 학하면 좋다. 학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만 나오지 그걸 정의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움의 본능을 타고난다라고 해서 호모 에루디티오라고 네. 하셨는데 그건 평생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네네. 배움이라는 단어 개념이 중국에서 쓰는 개념하고 네. 한국에서 쓰는 개념하고 일본에서 쓰는 개념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교권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에서 쓰는 학의 개념을 따져보면은 말하자면 유교학자들 얘기를 따져보게 되면 거의 읽기,
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읽기. 어린애들한테 뭔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뭐, 그리고 뭐, 그렇게 읽기, 출세를 하기 위한 뭐 도구, 수단으로서의 읽기,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기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나라는 유교권에 더 강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뭐로 나오느냐면 출세라는 단어하고 아주 고착이 돼버려요. 출세의 핵심은 외우고 읽기예요. 근데 일본으로 가게 되면 일본에서는 노력한다, 더욱더 성취한다, 그런 뜻으로 바뀌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chievement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교권의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강조했던 출세 읽기는 유학적인 개념이고 유학에서 강조되는 개념이고 원래 우리들의 한국인들의 머리, 말하자면 한국인들의 심성, 한국인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개념인 이 배움이라는 개념은 놀랍게도 불교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북방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원리를 따지면 저 티벳에서부터 비롯돼요. 그래서 제가 티벳에서부터 이렇게 그 바이칼 호수 그쪽을 통해서 이제 몽골이 쪽으로 통해서 들어온 그 원류를, 배움의 원류를 따져보니까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바이칼 호수 옆에는 지금은 이제 그 러시아권이지만 부리아트 공화국이라는 게 있어요. 부리아트라는 공화국이 있는데 부리아트 공화국 안에 코리족이 있어요. 부리아트를 구성하는 한 민족 중에 하나가 코리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코리. 이 코리족의 시족, 그 코리족의 한 출신이 누구냐면 징기스칸의 어머니예요. 코리라는 말이 우리 고려하고 고구려하고 네. 코리아. 네. 그렇게 흐르는 단어예요. 그게 우리 원류인데 네. 배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심성 속에 들어와 있는 걸 따져보니까 배움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 쉽게 우리 언어에 보면은 어머니가 애를 배다. 네. 새끼를 배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배다가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배는 것처럼 동물이 애미가 새끼를 배는 것처럼 벤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창조한다 그런 뜻이에요. 창조한다. 생명을 창조한다. 생명을 창조해내는 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네. 그 뜻이 배움의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배려, 생명에 대한 고려, 생명과 더불어감 그런 뜻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배움에 담아있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밝히다라는 뜻이에요. 창조한다, 밝히다. 네. 밝히다라는 건 컴컴한 것을 환하게 밝히다. 모르는 것을 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배달이라는 말이 밝히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훤하게 밝히다. 그 박달족, 박달문화 이게 밝히는 문화, 훤하게 밝히는 문화예요. 그 밝힌다라는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은 모르는 것을 알다. 더욱더 탐구한다. 더욱더 알아내다. 그런 의미에서 학습이에요. 학습이라는 말은 모르는 것을 알아내다. 그러니까 알아내기 위해서 읽고 알아내기 위해서 더욱더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학습이라는 말이 우리 유학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뜻이에요. 세 번째 뜻은 뭐냐면 다시 배달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배달하는 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신천에 검정 물감이 배다, 스며들다,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 몸은 내 습관의 결과예요. 당신 몸이 그렇게 생겼잖아? 그건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건 당신이 그토록 그동안까지 당신 몸을 그렇게 단련하고 그런 식으로 유식한 말은 연단이라고 썼는데 연단한 거예요. 그리고 배움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배려, 창조라는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을 알다라고 탐구하다라는 의미에서의 학습의 개념이고, 세 번째는 자기 몸은 자기가 갖고 만들다 하는 연단. 이 세 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육에서 무엇만을 강조했느냐면 학습만을 강조한 거예요. 네. 이게 놀랍게도 한국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문화하고 관련시켜갖고 학습이 출세하고 고착이 된 거예요. 이게 비대하게 늘어나고 나머지 생명이라든가 자기 몸을 자기가 가꾸는 거는 줄어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육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도 사교육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는 것이 이게 이미 엄마의 몸으로부터 임신되면은 4주부터 신경세포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표현은 다르지만 배움이라는 요소가 DNA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배우는 동물이라는 것이 이게 원초적인 거예요. 인간이 못 배운다, 배울 수 없다. 그거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인간으로서는 다 배우게 되어 있다.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라틴어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든 단어가 호모 에루디티오예요. 그런데 호모 에루디티오는 원래 라틴어로 얘기하면 문법에 따라서 호모 에루디투스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어깃장을 놓고 호모 에루디티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필요에 따라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어긋장을 놓기도 해요. 왜 라틴어대로 문법대로 해야 되느냐? 인간이 살다 보면은 동사도 있지만 뭐 밥을 먹어야 한다, 어디를 가야 한다, 즐겨야 한다 이런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가 규칙 동사가 있고 불규칙 동사가 있어요. 규칙 동사만 있으면은 모든 건 다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로 다 표현을 못 하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규칙 동사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일들의 결정적인 것들은 대부분 불규칙 동사가 만들어내요. 그거를 내가 활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의미를 만들어내고 필요에 따라 어깃장을 넣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도 내가 바꾸겠다라고 해서 호모 에루디티오라고 내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은 인간은 배우는 동물이다. 인간은 배우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을 보고 못 배운다, 인간을 보고 너 꼴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예요. 오늘 교수님 덕분에 배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그 뜻이 그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배움을 지금, 그런데 왜 영어에서 그 learning이라고 있잖아요. learning을 배움이라고 얘기하는 건 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건 학습이라고 난 훈련이나 학습으로 제한시켜야 한다고 보는 거지. 그건 절대로 배움이 아니다. 내가 배움이라는 단어를 영어에 배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잠 찾아보니까 우리 단어 배움하고 거의 비슷하게 와닿는 단어가 영어로는 에루디션이 있어요. 우리는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의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이끌어낸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쓰는 배움은 인간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가꾼다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배움이 더 이 에듀케이션보다 더 원리적인 단어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군은 한민족은 그거를 강조한 민족이에요. 그게 집단 무의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학이에요. 다분히 학문적인 출세 이런 거로 고착이 되어버려 있어요. 학습이 출세로.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사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